세상 모든 부모 얘기를 좀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타자로 나와주신 분은 우리가 안지 얼마나 됐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0년도라고 저는 기억이 나요. 이런 걸 기억하는 분이구나. 네, 예. 저는 별것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2010년도 정보합동 고충 상담회 홍보 때문에 제가 영어방송에 전화를 드렸고 영어방송 거기 밑에 직원께서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이펄슨을 바꿔달라 그래서 만났던 게 이제 우리 유정민 대표님. 네, 제가 하이포지션이었군요. 국장할 때. 맞아. 네.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저는 이제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네요. 무섭진 않고요. 저희들 하는 일 중에 100가지 중에 한두 파트가 좀 그렇고. 외국 공항 통과할 때 우리가 출입국 사무소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섭지 않고 항상 우리가 혼나는 거, 일주일이 제일 늦다고 빨리 찍어달라고 하는. 요즘 이제 자동 출입국 심사도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졌고, 외국인한테는 굉장히 좀 겁나죠. 비자 이제 거절당할까봐, 입국에 거절당할까봐. 우리는 또 국경을 또 봉쇄하고 수비할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넘어가는 경계가 수월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오늘 외교 얘기하려고 이렇게 모신 건 아니고요. 아내분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 아내는 이제 중학교 수학 교사였는데요. 올 2월 28일 날 명퇴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20년을 했기 때문에 즐거운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교육권의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자녀는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지금 몇 학년이죠? 라고 물으랬더니 굉장히 특이하게 아이들을 키우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모셨어요. 우리 큰 딸에는 이제 큰애가 딸인데 지금 24살이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이제 약간 이제 갭이 있어가지고 8살 터울이 있어가지고 중3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중3의 나이다. 자, 큰아이인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학교는 어떻게 우리 딸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5월달인가 그때 제가 학교를 이제 자퇴하는 게 어떻느냐고 제가 권유를 했었죠. 자, 이제 아빠가 자퇴를 권유했다. 아이가 공부를 완전히 못하거나 이랬습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또 적정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교육을 마치면 그냥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 정도는 했어요? 그럼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도 없었고.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자퇴를 권유했을 때 굉장히 놀라면서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 아빠. 특히 우리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매점에서 파는 빵이 있었는데요. 1,000원짜리인데 거기서만 팔았대요. 그래서 야자를 하기 전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전에 먹는 그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 빵 때문에? 그 빵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재밌는데 왜 갑자기 내가 자퇴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자퇴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퇴라는 길도 있고 그리고 네가 너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 자퇴를 권유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1학년 3월 말에 학교에서 통신문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 설명을 하겠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직장에 조퇴해서 강당에 이제 그 설명을 들어갔었거든요. 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30년 지났는데 벌써 강산이 한 3번 바뀐 세월인데 똑같아요.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그리고 그 학생부장 선생님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뺑뺑이 돌려서 왔지만 잘 오셨다. 이런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여기서 4년 동안 우리 딸이 어떻게 보낼지가 이제 눈에 그려지면서 그 다음 입학식 그 다음 날부터 사실 야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밤 9시까지 하는 게 야자. 그다음에 야야자가 있습니다. 10시까지. 그래요? 11시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또 야야야 야자인가? 맞습니다. 어머 진짜예요? 새벽 1시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고가 이제 막 운행이 되고 계속 뭐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제가 저기 퇴근해서 보니까 딸아이가 이제 야자를 마치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졸면서 놓지 못하고 너무 심하게 졸는 거 막 고개를 막 그래 이해 간다. 우리 많이 해봤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30년 전에 저희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는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갔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공직의 와이프도 이제 그런 분을 만나서 살았는데 그게 뭐 인생에 있어서 전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는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퇴를 권유했고요. 진짜로. 네. 네. 그리고는 강하게 거부를 해서 그러면 네 뜻대로 해라. 그것도 너의 길이니까. 아이는 그때는 네. 강하게 거부했네요. 맞습니다. 계속 거부했나요? 그래서 제가 일단 너는 체력을 키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태권도 도장을 다니자. 네. 너가 태권도 2단까지 했으니까 네. 일단 3단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많은 엄마들은 걱정을 하죠. 지금 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맞습니다. 고1의 아이를 데리고 태권도를 해? 일단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사모님은 들었어요. 반대 안 하셨어요? 와이프는 맨 처음에는 네. 내가 그래도 공교육에 있는데 내 아이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나는 좀 반대의 생각이다. 딸아이 인생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본인이 사회적인 어떤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거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모든 선택은 딸아이한테 맡기자. 공은 아이에게 주었고. 네. 사실 이제 공무원 사회에 계시니까 네. 안정적인 일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딸이 학교를 자퇴했을 경우 그 길로 못 들어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없으셨어요? 저는 우리 딸이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자신감 있고 잘할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키워주기 위해서 나는 되게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되게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청경자 합에 돌아가신 청경자 작가님의 에세이집을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에 첫 페이지에 너무 재밌는 게 네. 자녀를 초식 동물로 키우지 말고 약식 동물로 키워라. 무슨 의미예요? 무리 생활을 하는 그 초식 동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리를 이탈하게 되면 곧 죽음인 것처럼 키우지 말고 육식 동물로. 그래서 여유롭게 이렇게 스스로 참 먹이를 찾아다니고 홀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네. 다니면서 이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퇴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캄보디아 자원봉사 가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에는 뭐 이렇게 현장 체험 네,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왔고 고1 이야기에 네. 그때까지도 공부를 아예 못하진 않았어요. 잘해갖고 네. 또 워낙 성실한 친구가 돼가지고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도 잘 참여하고. 근데 그때 캄보디아 갔던 그 단체가 한 15분이 됐는데 평균 연령이 65세였어요. 정말 선녀 같은 우리 딸한테 인생의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네. 갔다 와서 이제 마음의 동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난 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제 그해 12월 24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1학년 예,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 내가 자퇴를 하겠다 해서 이런 박수 주고 만세. 성탄 선물을 맞아요. 자퇴라는 선물에 네네. 이렇게 기뻐하시는 공교육권 선생님과 와이프의 얼굴은 그때 어떠셨나요? 우리 와이프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는 예. 아이를 믿기로 했으니까. 예, 예. 워낙 또 성실하게 잘 생활을 해왔고 아마 학교 밖에 나와서라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리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네. 자퇴를 딱 해서 아이가 나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어갔을 때 네네. 불안함도 있거든요. 부모로서 네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 자꾸 바람을 집어넣은 건 아닐까. 사실은 솔직히. 나중에 이제 나를 원망하면 어떻게 할까? 왜 저한테 그때 자퇴를 권유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나중에 좀 무섭고 들을 수 두렵고 있죠. 또 돌이킬 수 없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어떤 강연에서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네. 우리 딸이 내 인생에서 19년 동안 제일 잘한 선택은 고등학교 말을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좀 마음이 좀 네. 놓이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 졸업하고 이제 자퇴를 하고 나서 네네. 고1이잖아요. 네네. 고2의 나이에는 뭘 했나요? 고객 날 때는 저기 뭐 일본에 가서 홈스테이도 하고 그런 기회를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있어요? 그런 네, 기회를 찾으니까? 제가 이제
저도 찾고 와이프도 찾고 우리 딸도 찾고 하지 못했던 많은 기회를 네. 정말 많이 누릴 수가 있었고 그걸 한번 하게 되면 네. 거기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으로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 예, 네트워킹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네. 영어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현지 가서 배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네. 맨 처음 이제 워킹 할리데이를 이제 알아봤는데 마드리드 가죠. 미국에 이게 없는 거예요. 제일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왜 잘 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없어가지고 네. 뭐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알아본 과정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오페어라는 제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페어. 예, 오페어. 네. 이게 프랑스어로 동등하다는 뜻인데 동등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미 국무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미국에 가서 미국 호스트 가정에 입주해서 호스트 아이들 이제 돌보면서 네. 축도 받으면서 영어도 배우면서 문화를 익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 공부도 해요? 거기서? 공부는 이제 호스트 가정에서 네. 집 근처에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전문대학에 네. 3학년을 반드시 이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준비하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운전면허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봐줘야 돼. 예. 거기는 많이 칼 예. 아이들 하죠. 그래서 예. 네, 운전면허 속성으로 막 열심히 해서 면허도 따고. 네. 그래서 이제 만 19세가 되는 그 해에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뭐 시험을 봅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미 국무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네. 위탁받는 어떤 기관이 에이전시가 있는데 네. 그쪽을 통해서 우리 딸 아이의 이제 프로필을 올리고 이런 아이다. 자기 소개하고 네. 그러면 그쪽 가정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인터뷰도 하지만 저희들도 그렇죠. 여러 가정은 인터뷰를 하게끔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가 네. 가 있을 네네.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선택하다가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템플한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그 오페어들을 이제 그 관리하는 카운셀러 분이 계시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이렇게 자리면도 물어보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전 세계에서 모였던 오페어들이 이제 파티 같은 거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서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오면 여기는 뭐 불가리아, 콜롬비아, 여기는 독일, 프랑스, 올림픽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태국에서 온 오페어가 태국 요리를 대접하는 오페어들한테 전 세계 이제 글로벌하게 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야. 그리고 저는 또 딸아이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쪽 호스트 가정이 남편은 그러니까 미 연방 공무원, 그리고 엄마는 미군이었거든요. 이분들이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에 또 주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지낸 시간이 되게 알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1년 다녀왔어요? 그리고 1년하고 1년도 연장을 했었는데 네.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2020년 이제 3월달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네. 검정고시를 너가 봐야 된다. 그리고 교과 과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혀야 되고 한국사 능력 시험 그리고 토익을 제가 나름대로 기준 정했습니다. 한국사는 1급 정도, 네. 그다음에 토익은 79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아빠 학교가 더 네. 그래서 세 개를 다 하고 갔는데 그래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잘 하고 갔습니다. 네. 친구가 네. 없잖아요. 주변에 이제 자퇴를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네네 걱정을 걱정스럽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부산국제교류재단 여러 네.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에서 자매도시 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언니, 오빠 그리고 동료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가 학교 밖에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학교 밖이라고 해도 친구를 만날 기회가 많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상상영화제, 그다음에 뭐 어린이국제영화제, 거기 자원봉사하면서 요즘은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뭐 SNS도 없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서만 사귈 수 있지만 네. 지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이제 어려움도 없었고 더 자기하고 맞는 친구, 맞는 분들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미국에 갔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네. 그리고 차도 줘요. 기름도 대줘요. 그리고 유급휴가 10일을 줍니다. 진짜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쿠바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미동부도 갔다 오고 수학여행을 못 갔던 거를 이렇게 아쉬워했지만 그렇게 풀었네. 우리 때와 달리 젊은이들은 거기서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여행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가더라고요. 주말에 저는 항상 밖에 아이들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시간을 하고 특히 몸을 부딪히는 놀이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문도 시키고
또 미션도 수행을 하고 그 유대관계 수행 능력이 아이를 믿을 수 있는 밑거름이 맞습니다. 이제 된 맞습니다. 거네요. 다녀와서 대학은 자 이렇게 또 상투적인 질문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언제 고3의 나이였고 준비는 돼 있고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퇴했지만 대학은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칼레지 전문대학 3학점을 이수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어떤 전공이라든지 또 대학생활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보낼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갔다 와서 나는 그냥 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대학 진학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자기가 영어를 할 수 있는 걸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저렴한 상가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업을. 네. 본인은 대학 진학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 본인의 사업을. 그래서 아주 작은 가게를 차려서 이제 한 거예요. 몇 평이나 됐나요? 2평? 2평? 네. 2평 가게에서 어떤 사업을 했나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조그만 걸 뭘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수공예처럼. 그다음에 요즘 유한 소품샵 같은 걸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수익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이제 사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품샵도 나중에 재고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기념품 파는 가게.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20년 3월 달에 와서 이제 가게를 6월 달에 오픈했는데 한 날 너무 우는 거예요. 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이게 뭐 재밌고 흥미롭고 뭐 사람이 안 오는데 와이프가 우리가 경험을 하려고 이제 장사 시작했는데 좀 큰 데를 우리가 그래도 좀 서포트 해주자 그래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디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아빠가 육식의 세계로 자꾸 밀어 넣으셨군요. 오프라인이 아니면 온라인으로 네가 마케팅 한번 바꿔. 우리는 도와주지 않지만 네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응용해봐.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책도 썼어요. 책도 썼어요. 어떤 책이었죠 제목이? 학교 밖을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녀와서 2평짜리 가게에서 뭘 만들고 있을 때 그냥 어른들은 이랬을 수 있죠. 아이고 어쩌다 그 멀쩡히 공부한 애를 말이야 학교를 나오게 해갖고 대학도 안 보내고 저래갖고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들었죠. 엄청 들었는데. 주변 어른들이나 근데 가장 크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지지를 해줬고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딸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게 전폭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줬고 직장 선배님들 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걱정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이 너무 즐거워했고 책을 내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출판사에서 다 안 내주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한 60여 군데 출판사에 메일을 보냈고 스스로? 아이가? 그래서 한 30군데에서는 메일이 답이 왔는데 컨셉이 지금 안 맞다. 기다려라. 그래서 고민을 하길래 그러면 1인 출판을 하자. 또 1인 출판으로? 1인 출판을 했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펀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행히 삐리리 펀딩 이런 게? 책을 내는 순간 일단 수익은 발생을 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들 또 알릴 수 있는 종기가 됐고 책을 쓰면서 자기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놓고 보면 부부가 일치돼야 되는데 아내들 입장에선 남자들이 하는 얘기, 남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떨 땐 뜬구름 같을 때가 있어요. 당신 때하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입시에 참여하냐고, 자꾸 책결하냐고 라는 얘기도 들으셨죠? 와이프가 가끔 그래요. 저하고 이렇게 의견 충돌 있고 싸울 때 너무 빨리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공부에 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부가 인생이 전부는 아니야. 너가 진짜 잘하면 한번 해봐 해서 아야 너무 아빠로서 바람을 넣은 게 아닌가 라는 비판도 많이 받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 딸은 저한테 고마워한다는 거죠. 딸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본인이 꾸는 꿈이 있겠죠.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싶다. 지금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평생 장사했던 시장의 어르신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라. MBA 경영 석사를 딴 분보다 통찰 있는 말씀을 할 거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걸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우리 딸아이가 조금씩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봅니까? 지금은 이제 2평만 3평에서 네. 또 하나를 더 내고 네. 또 하나 더 해서 3개를 이제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개를 하다 보니까 네. 9월달 매출. 요번 참 여름이 네. 너무 힘들었어요. 태풍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 9월달부터 회복이 돼서 3개 합쳐서 매출이 1,000만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2명 구해요. 월 매출 말씀하시는 월 거죠? 매출. 네. 네. 야.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1매출 100만 원을. 1매출 100만 원. 네. 이게 어지간한 공무원인 아빠 연봉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오고 있군요. 네. 그때는 저희 실수령액보다 더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요? 약간 좌절감을 느끼면서 나도 장사나 할까? 근데 우리 딸이 엄청 하려더라고요. 장사나 할까? 와, 오히려 장사나 할까? 아빠 어떻게 무책임한 얘기네? 아빠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나 할까 하면 기분 어때? 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 어떤 네. 의미일까? 그런 것 때문에 염증이 나서 아이의 진로를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은 아이가 아까 중학생이었을 나이인데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중3이 나이고요. 중3의 나이. 16살? 16살. 네. 그 친구는 어떻게? 초등학교 때 네. 저희가 운동을 너무 못해가지고 네. 운동을 좀 시키고 싶었어요. 네. 특히 남자들은 축구를 잘하면 또 인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축구 클럽을 보냈는데 그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